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게 아니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고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돈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내용까지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해안에서 전도된 현대 글로비스 소속 자동차 운반선 골든 레이호에 고립됐던 한국인 선원 4명이 전원 구조됐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네. 다행입니다. 골든 레이호 네네. 갇혀있던 한국인 선원 4명. 네네. 오늘 아침에 전원 구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네. 네. 이게 그 미국의 조지아주에 그 브런즈윅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선체가 전복이 된 거예요. 근데 언제 전복이 됐느냐? 네. 현지 시각으로 9월 8일 01시 40분. 그러니까 새벽이죠. 네. 그런데 그 배에는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에 20명은 구조가 됐는데 4명이 선체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 4명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파악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18시 13분 네. 그러니까 한 18시간 정도 지난 뒤에 선박 안쪽에서 네.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거죠. 네. 지금 구조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있구나 그걸 갖다가 알고 이제 구조 인력을 그 다음 날 9월 9일 7시에 투입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어제 현지 시각으로 18시 오후 6시에 네. 모두 구조가 됐다.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아침입니다. 새벽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처음에 3명만 구조가 됐다가 한 명 네네. 남아있다 그랬었는데 한 네. 명도 구조가 바로 됐더라고요. 자, 구조되신 분들 건강 상태 어떻습니까? 다 좋으신 것 같습니다. 화면 보면 좀 걷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네, 다 본인이 이제 걸어가지고 그 내려온 것 같고 네. 원래 저희는 4명이 한꺼번에 다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3명이 같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1명은 또 따로 있었고 그런데 그 나머지 한 분까지도 한 3시간쯤 뒤에 다 구조를 할 수 있었습니다. 39시간인데 네네. 사고가 난지요. 먹을 것도 없었을 수도 네. 있고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다행이다. 네네. 무사히 전원 구조가 됐다는 게. 뭐 물론 버텨진 분들도 고맙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조대원들 네. 정말 잘 작업을 했을 텐데 네네.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됐나요? 일단은 이게 미 해안 경비대거든요. 네네. US 코스트 가드. 그래서 미국 드라마에도 종종 나오는데 네. 미군은 5가지가 있습니다. 육해 공군이 있고요. 네. 해병대가 있고 코스트 가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조직 중에 하나군요. 예, 여기가 우리로 치면 해양 경찰이 아니고 네. 정식 군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령관이 이제 포스타 제너럴 네, 대장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이니까 여러 가지로 체계적으로 많이 그 훈련이나 준비 같은 것들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배에서 불이 났는데도 별로 당황하지 않고 네. 일단은 배를 갖다가 침몰하게 완전히 바닷속에 가라앉지 않게끔 안정화시키는 작업부터 그게 시작해가지고 중요했다는 거예요. 네네. 생존자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갖다가 잘 밟아가지고 네. 모두 다 구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만은 전도됐다는 게 완전히 뒤집힌 것도 아니고 가라앉은 것도 아니고 한 네네. 90도 정도 기울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존자들이 좀 오래 버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지 않았나 네네. 싶은 생각이 들고 구조를 할 때 뜯어냈다 그러죠. 일부를. 네네. 선체 일부를요. 네네. 네. 자,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사건 자체는 음주운전 사고 네. 단순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사건 처리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일단은 이것도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9월 7일 날 02시 30분 새벽 2시 반에 네. 마포구에서 벤츠 승용차가 오토바이들을 갖다가 충돌을 갖다가 했어요. 네. 그런데 누가 내가 운전했다라고 했냐면 경찰이 오고 난 다음에 네. 30대 남자가 내가 운전을 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있었는데 네. 그 아들은 그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였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0.12%면은 면허 취소죠, 일단. 면허 취소 대상이기도 하고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귀가를 갖다가 했다가 그 다음 날 네. 어머니하고 그다음 변호사하고 같이 경찰에 가가지고 사실은 내가 운전을 한 것이 맞다.
내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경찰이 현행범으로 뭐 체포해서 임의동행이라도 해서 네네. 경찰에서 조사를 바로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게 좀 석연치 않은 게 경찰에서는 이 사람이 만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만취한 상태면 조사가 어렵기는 하죠. 네네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운전자로 의심이 되는 사람을 운전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운전자다라고 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네. 돌려보내줬다 이 이야기인데 이건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나오고 있는 운전자 바꿔치기 네네. 시도했다는 의혹, 이거 부분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네. 일단은 범인 은닉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범인 은닉 교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법에 범인 은닉죄가 있거든요. 범인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범인이 은닉하거나 도피하거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죄를 저질렀을 네. 때 제 죄를 갖다가 덮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범인이 도망가는 건 죄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지만은 제3자를 그 도망가게 하는 것은 네. 그게 범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등장한 30대 그 제3자, 30대 남자는 사실은 이 사람이 내가 범인이다라고 내가 운전을 했다라고 하면서 장제원 의원의 아들을 갖다 덮어주려고 했다면 그 사람은 범인 은닉죄가 되는 건데 네. 근데 재밌는 판례가 뭐냐면 그랬을 때 나는 네. 그 당사자는 범인 은닉죄가 되지는 않지만 제3자로 하여금 범인 은닉을 교사하게끔 했기 교사했다. 때문에 그 교사죄로는 처벌받을 수 있다. 이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처벌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처벌 수준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 3년 이하 징역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상황을 좀 보도 나온 걸 종합을 해보면 말이죠. 네네. 사고가 났습니다. 네네. 사고가 났는데 한 30분 있다가 이 30대 남자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경찰이 오고 난 뒤에. 오고 난 다음에. 네. 그런데 내가 운전했다라고 하면 경찰이 그걸 믿는다는 게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제가 경찰이라면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동승자도 있었다 그러고요. 맞습니다. 네네. 동승자와 그 장용준 씨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운전 안 했다라고 하면 이거 일단 믿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네네. 그 뒤에 30분 있다가 멀쩡한 사람이 와서 술 안 마신 사람이 네네. 와서 내가 운전했다라고 네. 하면 이거 좀 이상한 일이고. 이상한 일이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장용준 씨가 네.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내가 운전을 한 게 맞다. 내가 술을 마신 게 인정을 맞다. 했죠, 이제. 네. 다 인정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제3자의 정체나 제3자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밝히면 될 것 같은데 누굴까요, 진짜? 그거는 모르죠. 이제 좀 있으면 밝혀질 것 같은데 음주운전이 사실은 굉장히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입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형사 사건의 20%가 음주운전이거든요. 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장제원 의원 아들 같은 경우에는 0.12%인데 네. 0.08%부터 0.2% 미만까지가 1년 이상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네. 물론 이제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벌금도 있지만 있고.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다쳤다는 거예요. 네. 경상이긴 하지만 네. 다쳤다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CCTV 보면 오토바이가 거의 충돌해서 굴렀어요. 네네. 불꽃도 튀고. 그럼 다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특가법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특가법으로 가면 형량이 확 뛰어가지고 네.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중대범죄가 됩니다. 범죄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잠깐 자리를 피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냐면 이거는 뺑소니가 될 수도 뺑소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초동 수사는 굉장히 미흡했는데 만약에 제대로 그 수사를 갖다가 하면 그다음에 이 장용준 씨가 기록을 세웠어요. 무슨 기록이? 어떤 기록을 세웠냐면 연예계 최연소 음주운전 적발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생이거든요. 네. 아직 그 18살인가요? 19세 3개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금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 건 맞습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했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 피해자 측으로부터. 네네. 일단은 장제원 의원은 부인하는 것 같은데 그 아들이 네. 그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그 이야기를 갖다 그것도 사실은 좀 철이 없는 이야기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거를 숨기는 게 맞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네. 어쨌든 거기에다가 내가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잘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범죄에 포함되지는 않더라도
정황을 볼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걸 굳이 말하자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범인 은닉의 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것까지 아마 경찰에서 문제를 삼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만약에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한 대상이 경찰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그 뇌물을 갖다가 그렇죠. 징여할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죠. 지금 그 제3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일부 보도에서는 의원실 관계자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장제원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의원실 관계자가 관여가 됐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장제원 의원은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그 정치적 아들의 죄를 책임을- 덮기 위해서 네네. 보낸 거니까요. 네네,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나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인하기 쉬운 문제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보도가 안 나오고 있네요. 이거 왜냐하면 장영준 씨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통화 기록 조회를 해보면 경찰이 네네, 금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고 직후에 누구한테 전화했냐 그렇죠. 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머니한테 전화했을 거고 네. 어머니가 어머니하고 변호사하고 대동해서 경찰서에 맞습니다.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복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혁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